정답을 파이널 앤서에 뭐 맞는 답을 도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괜찮습니다. 그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라든가 식을 전개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얻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거 보는 것이지 뭐 예, 그렇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이제 정답이면 뭐 100점 주고 정답 아니면 막 감점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푸시고요. 그다음에 예, 정리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 잘 하시고 한 페이지 분량으로. 그래서 한 페이지를 채우지 않았거나 예, 여러분께 제가 쓱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런 건 이제 가차 없이 예,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네, 중간 시험 우리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부정행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기말 시험 안 봐서 그런지 학생들이 뭐 특별히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예.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부분들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성장 모형을 다뤄왔는데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보게 될 이제 단기 거시경제 모형이 사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시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여러 모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로 한 가지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산만하지 않게 단기 거시경제를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IS 커브부터 우리가 11장에서 시작하는데요. IS 커브는 이 IS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Investment Equal Savings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I라고 하는 것이 Saving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IS 커브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 그러니까 IS 커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냐면 이자율이 변화할 때 GDP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율이 변할 때 GDP가 변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GDP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 스탁,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타임 호라이즌이 5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단기에 다양한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거시경제 내에 다양한 뭔가 이렇게 그 어, 뭔가 매끄럽게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frictions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frictions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가격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rigidity라고 경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rigidity입니다. rigidities. 뭐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할 수 있고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어떤 마찰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틈새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웨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괴리가 발생한 상태가 뭐 짧게는 뭐 한 분기, 두 분기, 길게는 1, 2년까지도 이러한 요인들이 거시경제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자율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IS 커브는 이자율이 어떤 방식으로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IS 커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IS 커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좋은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금리를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장 이자율이 IS 커브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 커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적 중요한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들이 재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이제 되갚는 방식으로 투자라고 하는 행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의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축은 마찬가지로 리소스에 대한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매력 일부를 제 소득 중에 일부를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의 구매력 일부를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그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대가가 바로 저축에 대한 대가가 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되는 시장, 그러한 시장에서 이제 균형 가격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IS 커브를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단기에 나타나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단기 GDP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IS 커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할까?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돼요. 기업들은 자신이 뭔가 자본을 사내 유보라고 하는 형태로 기업이 자신이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정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극소수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빌렸으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바로 사용료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적게 빌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되면 이제 투자도 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빚을 지고 있는 가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이렇게까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겠죠. 소득의 일부를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로 상환하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소득 가운데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은 전보다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굳이 뭐 대출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어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요.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 의사결정을 이제 미래로 연기하겠죠. 내년 혹은 내후년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사실 주택을 구입할 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반드시 이자율만 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값이 일정할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목돈을 다 들여서 차값을 다 내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뭐 파이낸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분할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